지난 2018년 3월 2일 LA 보수단체가 공동 주최한 3.1절 99주년 시국 강연회에서 연사로 참여한 한국의 자유일보 최영재 편집국장 겸 대표이사는 그 자신이 대학 시절 공산주의에 심취하며 주사파 활동을 지켜보는 한편 동아일보사에 근무하는 동안 언론계의 좌경화를 체험하면서 현재 청와대 등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대협 세대들에 의해서 사법부와 검찰, 경찰은 물론 문화, 예술계의 좌경화가 이루어졌다고 좌경화된 한국 586 언론인들의 이념 전통과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밝힘으로써 한국의 좌경화가 현실임을 입증했다. 586 언론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586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한국의 주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586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세대들, 그리고 60년대에 태어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40대 후반 50대가 됐습니다. 50대가 됐고 청와대를 완전히 장악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KBS, MBC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모든 언론 그리고 문화예술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이 586 세대입니다. 이 조폭을 때려잡으려면은 그냥 현재 이 조폭이 누군가를 알아서는 이 조폭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족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조폭이 과거에 어느 파 소속이었고 70년대에는 어떤 활동을 했었고 80년대에는 어떤 활동을 했었고 90년대에는 어떤 활동을 했었고 이걸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2018년에 이 조폭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한민국의 언론이 좌경화됐다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그것의 연원을 따져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저도 20대 때 좌익 공산주의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 옆에 있던 그 동료들이 이 운동을 했었고 이런 운동을 했었고 어떻게 지금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누구보다도 제가 동료로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를 세운 그 파운딩 파더 국부가 누구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우리나라를 건국을 했는데,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는데 바로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경축일에 경축 연설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십니다. 그때 이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나옵니다. 바로 자유라는 개념을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유라는 개념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보통 5,000년 반만년 배달민족의 역사라고 하지만은 단 한 번도 우리 민족사에서 자유가 등장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민족은 자유를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저 봉건사회였단 말입니다. 봉건사회였고 양반, 상놈, 선비 이렇게 있었던 사회인데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제 36년 동안 우리 조선 인민들이 싸웠던 것은 바로 이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바로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승만 대통령 이분이 유일하게 이 자유라는 개념을 당시에 우리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우리 그 한민족 중에서 그걸 이해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하버드대, 프린스턴대에서 아주 정치학을 공부하셨고 그리고 미국의 어느 석학들보다도 이 정치 분야에서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분이 바로 자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바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로 건국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렇게 대상을 건너서 고생을 해서 이렇게 이 나라에 와서 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자유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정치 지도자로 출마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획득한 재산은 배타적으로 다른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사업 활동을 할 수 있고 내가 소유 독점권을 가지고
그리고 어느 누구에도 간섭받지 않고 내가 말할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어느 곳이든지 여행을 갈 수 있고,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고, 책을 낼 수가 있고,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이런 자유를 이승만 대통령께서 처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3.1운동은 바로 이 자유를, 3.1운동부터 시작되는 우리 조선 국민들의 이 투쟁이, 일제와의 한거의 투쟁이 뭐냐면 바로 이 개인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규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45년에 해방이 됐죠. 45년이 해방이 됐지만 우리는 마치 미국이 남북전쟁에서 피를 흘리는 내전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는 내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자유를 헌법의 최고 가치로 규정을 하려고 하는 세력과 스탈린의 저 전체주의 그 공산 무리들과의 피비린내 나는 투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바로 4.3 제주도 사건이고 여순 반란 사건이고 그리고 대구 폭동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대한 우리 민족은 이 또 위대한 지도자 덕분에 정말 기적적으로 이 3년간에 걸친 유혈 투쟁을 마치고 48년 8.15에 우리 이 자유라는 이 이념을 헌법에 명기한 그런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뒤에 이 자유 대한민국은 숱한 위협을 받았죠.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70년 동안 계속되게 저 북한의 이 전체주의 공산 이 독재 정권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붕괴시키려고, 그리고 자기들의 적화 통일을 하려고 70년 동안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위한 투쟁은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계신 것은 뭐냐? 바로 이 자유를 위한 투쟁 때문에 저는 와 있다고 봅니다. 자유는 그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 대한민국의 이 어떻게 만든 이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자가 없어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명쾌하게 알고 바로 제가 여기 미국까지 날아온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대한민국의 우리 조국의 자유가 흔들리는 이 집권 세력에 의해서 이 자유가 삭제당하려고 하는 헌법에서 자유가 없어지려고 하는 이런 국가 정체성의 위기에 있어서 우리 동포들에게 호소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저희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투쟁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진영의 투사들에게 힘을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유가 그럼 위협되는 상황에 가장 근본적인 사태가 바로 지지난해부터 벌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입니다. 다음. 자, 여러분, 탄핵 정국은 바로 정치인들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학생운동권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바로 누가 일으켰습니까? 언론이 일으킵니다. 언론의 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그룹이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이 바로 정치를 좌우하고 국민의 정신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말씀을 바로 드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언론이 난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 모양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부터 대한민국의 언론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의 대한민국은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주류였고 전체주의 공산 내지는 종북 세력들이 비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의 난 이후부터 일단 언론 시장이 우파가 주류였는데 좌파가 주류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 이 우파 언론들이 모두 좌클릭해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촛불 집회가 예를 들어서 10만 명, 5만 명이 모이면 이 언론들이 이걸 100만 명으로 10배, 20배로 뻥튀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태극기 집회는 집회를 해도 언론들이 보도를 하잖아요. 어제 서울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15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보도를 하지 않아요. 아예 보도를 하지 않거나 엄청나게 규모를 축소해서 보도합니다. 먼저 대략 한국의 언론들이 이런 세 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에 1월 말 2월 말에 취임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윤창중 그 사건 기억나시죠?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일어난 첫 번째 스캔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3년 5월에 미국을 방문한 거 알고 계시죠? 그때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이때 한 일간지에 청와대 출입기자였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였는데 청와대 출입기자실에 한 50여 명의 중앙일간지 기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50개 언론사에, 그리고 뭐 지방지까지 치면 한 8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여러분들 지금 지나면 알지만은 이분을 미국 검찰이 기소도 하지 않았어요. 혐의가 별로 없는 거예요. 미국 검찰이 뭐 대한민국의 뭐 무슨 뭐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봐줍니까? 안 봐주죠. 기소도 안 된 사건이에요. 사실 일주일 동안 모든 신문이 도배질을 했어요. 윤창중 사건에 대해서. 저는 사실 한 일주일 정도 쓰고 나니까 쓸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폭주기관차라고 합니다. 기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다 썼어요. 썼으면은 이제 쓸 게 없으면 안 써야 되는데 한 신문이 또 씁니다. 그러면은 따라 쓸 수밖에 없어요. 데스크가 조집니다. 야, 옆에서 쓰는데 없는 거라도 만들어내. 이 한 번 기관차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어요. 경쟁이 붙어버리면. 한 달 동안 무려 윤창중을 아주 뜯어먹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자들 특성이 바로 이 청와대 춘추관, 통일부는 통일부, 뭐 외교부는 외교부, 기자실에 모여있는 이런 패거리 신문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누가 패기 시작하면 집단적으로 들어서 몰매를 때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맞습니다. 세월호 사건 마찬가지, 최순실 사건 마찬가지. 한번 태블릿 PC, JTBC가 쓰기 시작하니까 다 따라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중의 눈치를 봅니다. 언론들이. 뚜렷한 소신이 없고 맞춰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빨간 사람이 뛰어가죠. 이 빨간 사람이 뛰어가면 우 따라 뛰어갑니다. 조선일보가 뛰어가면 옆에서 그냥 다 따라가 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언론이 좌클릭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역시 언론사의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로 오너가 있는 신문과 오너가 없는 신문이 있습니다. 오너가 있는 신문은 뭐냐면 사주가 있는 신문입니다. 대표적인 오너가 있는 신문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입니다. 그리고 오너가 없는 언론이 뭐가 있습니까? KBS, MBC,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이런 언론들이 오너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오너가 있는 언론은 바로 보통 때는 열심히 잘 만들어요. 여러분, 조선일보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그 보수 우파 언론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온 기자들 제가 잘 알지만, 제가 기자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전부 거의 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런 최고의 명문들을 나왔고, 그리고 아주 최고의 그 지성들이에요. 조선일보 기자 한 300명쯤 되는데 이 기자들이 이 집단 지성이 만들어내는, 매일매일 만들어내는 이 신문은 당해낼 자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이런 신문이 갑자기 사주의 이해관계가 걸리면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집단 지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이 우병우 사건 아시죠? 지금 이 탄핵 정국이 촉발된 가장 큰 원인이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병우 사건이 났을 때 조선일보가 신문 1면 톱에서부터 8면까지 도배질을 해버렸어요. 사실 그게 그렇게 쓸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신문기자지만 1면 톱이나 3면 톱 정도 쓸 일이지 1면부터 8면까지 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하루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거의 일주일 넘게 2주를 그렇게 자기 신문을, 국민들의 공적인 기구인 신문을 사적인 사주의 이해관계 때문에 도배질을 하더라고요. 참 문제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 오른쪽에 보십시오. 중앙일보 말입니다. 중앙일보가 이 지난 박근혜 정부 탄핵 상황에서 홍석현 회장이 뭔가 한자리 하고 싶었어요. 그 지난 대통령 선거를 거친 뭔가 한자리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삼성과의 소문이 여러분 많은 건 아시죠?
뭐 이재용과의 뭐 이러저러한 소문이 많은 건 아시죠? 어쨌든 말입니다. 신문이 이렇게 오너가 있는 이 신문이 오너가 있는 언론이 오너의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좌우가 됩니다. 예, 오너가 하자 그러면요 그냥 줄을 서버립니다. 이게 오너가 있는 신문의 한계입니다. 조중동이 왜 좌파가 됐는가? 오너의 이해관계가 그때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 그러면 오너가 없는 언론이 있습니다. MBC라든지 한겨레라든지 경향. 그럼 이런 신문은 그럼 전체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앞날을 위해서 논평을 만들고 기사를 쓰느냐?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언론들은 누가 좌우하느냐? 바로 노조가 좌우합니다. 노조가 좌우합니다. KBS와 MBC가 지금 노조 방송이 된 거 아시죠, 여러분?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노조 방송입니다. 노조 방송이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참 미주동 포로사는 어처구니가 없는 그 2008년에 일어난 일 아시죠? 광우병 파동 아시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한민국 같은 문명국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가짜뉴스 그리고 이런 문명국가가 그것 때문에 그 전체 국민이 다 뛰어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선동이 통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가?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 구멍이 송송 뚫리고 그래가지고 막 온갖 연예인들이 다 뛰어나오고 막 중학생들 모르는 애들이 뛰어나와서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뭐 죽는다고 이거 난리를 칠 때 여러분 그 심정이 어땠습니까?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참 그런 가짜 선동이 통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지금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 그때 PD수첩에서 그 광우병을 만든 최명호 PD입니다. 지금 이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MBC 사장이 됐죠. MBC 사장이 됐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뉴스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이미 편파 보도가 시작됐어요. 심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노조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바로 이 각 회사 신문사들의 노조는 바로 언론 노조 소속입니다. 언론 노조는 2017년 현재 12월 현재 130개 언론 노조가 대한민국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130개 언론사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모국의 대한민국의 언론은 큰 언론사들은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일보는 갓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들은 이 언론 노조 소속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원이 12,641명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최대의 노조 연합입니다. 이 전국 언론 노동조합이 바로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민주노총은 어떤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종북 좌경 세력 아닙니까? 친북 좌경 세력이 바로 민노총 아닙니까? 민노총. 사실 언론이 어떤 특정 정치 편을 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대한민국은 언론은 특수하게도 바로 이런 노조가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회가 만든 신문 국민일보 아시죠? 국민일보도 이미 교회가 소입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신문에 모든 뭐 이런 기자 채용 이런 게 노조가 지금 갖고 놀아요. 국민일보를. 더 이상 국민일보가 기독교회의 신문이 아니게 됐습니다. 노조 신문이 되게 됐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론 노조는 자체 규약에 정치 기금을 조성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단체가 아니라 정치 단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이런 사실을 알더라도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KBS나 MBC에서 벌어진 일들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MBC나 KBS가 정권이 바뀐 뒤에 노조 방송국이 됐는데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왕따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이미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그 직원들은 지금 노조 방송국에서 인사상의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국 언론 노동조합 이게 언노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미디어 오늘, 오마이뉴스, 한겨레,
이런 한겨레나 오마이뉴스나 미디어오늘 이런 것은 각 언론 매체고 이런 건 시민단체고 전국 언론연은 이제 노조연합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이 단체들이 대한민국의 이런 좌익, 좌파, 좌경, 친북, 종북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언론을 좌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의 핵심은 누구인가?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우익운동을 하는 태극기 세력들 그리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 또 여기 미국에서 미국 백악관에 있는 그 뭐 백악관의 동아태 담당, 한반도 담당 직원들은 왜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요. 이건 좌익운동을 해봤어야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대학에서 어떤 일이 한국의 대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들보다도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한 세대가 똘똘 뭉쳐서 좌익 이념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정치 운동을 했던 세대가 바로 1980년대 대학을 다녔던 한국의 386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30년 만에 완전히 대한민국을 장악했습니다. 청와대를 장악했습니다. 청와대를 먹어버렸고요. 청와대가 바로 전대협 청와대입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문화예술, 정치, 사법 모든 분야를 바로 제 세대가 지금 대한민국을 먹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언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바로 80년대에 대학에 있으면서 이 대학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1980 이 대학 언론 출신들은 그들의 사상을 당시의 실험을 통해서 대학 언론, 대학 신문, 대학 방송, 대학 교지, 대학 여학생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자신들의 실험을 이미 당시에 했었어요. 구현을 했었어요. 1980년대 대학 언론 출신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관이 뭐냐면은 스탈린주의 언론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관이 뭐냐면은 주체사상 언론관입니다. 이것을 1980년대에 대학신문, 대학방송국, 그리고 대학 영자신문, 그리고 대학 그 여학생지, 그리고 대학 교지를 통해서 이미 구현을 했습니다. 이들의 이념이 뭐냐면 공산당의 지침을 충실히 구현하는 선전선동 매체가 언론이라는 공식입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건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데도 그게 기본적인 민주사회 언론인데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공산당의 이념을 충실히 국민들에게 선전선동을 하는 매체가 언론이라는 그런 로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80년대에 이 대학 언론인들이 그것을 현실화시켰습니다. 당시에 우리 대학 언론인들은 KBS나 MBC나 기존 언론을 뭐라고 그랬냐면 관제 언론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런 언론을 우리는 때려 부수고 새로운 언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썼던 용어가 매체 혁신입니다. 매체 혁신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기존에 있던 언론을 때려 부수려고 모든 운동을 했어요. 매체 혁신. 그런데 제가 겪어봐서 알지만 그 매체 혁신의 내용은 사실상 주체사상 언론관입니다. 전대협과 전국 대학신문기자연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대협은 아십니까? 예. 80년대에 한국의 대학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이 전대협의 충실한 나팔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전국 대학신문기자연합입니다. 전국에 120개 대학이 있는데 각 대학마다 대학신문사가 있습니다. 서울대학의 대학신문사, 서울대 학보가 있고 고대의 고대신문이 있고 연대의 연세춘추가 있고 이화여대의 이대 학보가 있고 그리고 서강대의 서강학보가 있습니다. 이런 각 대학의 신문 기자들이 다 뭉쳐가지고 전국 조직을 만든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대기련입니다. 전국 대학신문 기자연합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전대기련을 주도했던 이념이 뭐냐? 바로 이 전대협이 가지고 있었던 종북 민족해방사상입니다. 1980년대에 학생운동권 사회에서 전대협 출범식입니다. 이 정치권 역할은 바로 이 전대협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충실한 그 선전선동 매체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전국 대학신문기자연합과 서울지역 대학언론협의회입니다. 제가 여기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입니다.
1989년도에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전대협 3기 의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임종석의 아내인 김소희 씨인데요. 이분이 전대기련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신대 학부 출신이고요. 당시에 전대기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전대협 의장 임종석의 아내인 김소희가 바로 전대기련 출신입니다. 자, 보십시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전대협과 전대기련 선협 핵심 멤버들은 80년대부터 끈끈한 인간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말입니다. 한자리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80년대 전대협에서 어떤 역할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가열차게 투쟁을 했던가가 바로 중요한 자리를 차고 왔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누가 감옥에 가서 얼마나 살았느냐가 별을 얼마나 달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어떤 전대기련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그 KBS에서 사장으로 가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 공산주의, 이태리 공산주의 이론가가 있습니다. 그람시가 있는데요. 공산주의 운동이 퇴조에 밀릴 때 그때 이 그람시가 진지론이라는 걸 내세웠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장악한 이 좌익 운동권 세력들은 말입니다. 80년대에 이 그람시 이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계로 침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계로 침투를 했습니다. 언론계로 침투를 했고 정치계로 침투했고 사법고시를 봐서 사법계로 법조계로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지를 만들어 나갔어요. 30년 동안 고생하면서 한국 사회를 야금야금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대가 되면서 한국 사회를 완전히 장악을 한 겁니다. 그것을 언론에 국한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사 시험에 합격한 이들은 해당 언론사의 노조의 핵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언론사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80년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적어도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아주 스카이대학,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이 상위권 대학에 있는 출신들이 들어가는데 운동권에 아까 말씀드린 대학 언론의 출신 중에서도 이 언론사 시험을 준비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KBS에 들어갔고 그리고 조선일보는 잘 못 들어갔지만 방송국에 들어갔고 한겨레 신문에 들어갔고 경향신문에 들어갔고 한국일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차근차근 성장했습니다. 차근차근 성장했고 그리고 노조 핵심 멤버가 됐고 지금은 완전히 그 회사를 먹어버렸습니다. 언론사 시험에 합격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대기련 출신들 보면은 지방대학 출신들도 있고 언론사 시험에 합격할 만큼 학습 능력이 안 되는 이들은 어떻게 진출을 했냐면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같은 이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80년대 말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들이 어떤 운동을 벌였냐면은 안티조선 운동을 벌였고 언론사 세무조사 김대중 정부 때 벌어졌던 온갖 그런 일들을 누구냐면 사실은 그 족보를 따져보면 이들이 이런 걸 벌이는 겁니다. 이 족보를 알지 못하면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90년대부터 언론계를 진출했고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제 세대입니다. 50대가 되면서 언론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다음, 한국 사회에 진보 좌파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80년대 말 이후에 30년 동안 한국 사회 곳곳에 포진했습니다. 여러분, 문화예술계, 영화라든지 이런 연극이라든지 이런 쪽은 완전 장악했습니다. 지금 좌익들이 문화예술계는 한국의 80%, 90%를 넘습니다. 우익은 없습니다. 영화 만드는 이들 중에서 우파 영화 감독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종군 위안부 문제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 반일 영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하버드 대학에 한국학 연구소가 있고 이 한국을 연구하는 미국인 한국학 이 전문가들 중에서 70%, 80%가 종북입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언론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히 이 종북 좌익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법조계, 군부, 경찰, 공무원, 국가의 기관 세력이 되는 여기도 지금 장악 중입니다. 한 50% 이상 넘어갔습니다. 조국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친북 좌파들에게 장악당한 우리 대한민국 해결책은 무엇인가? 저는 미국의 사례를 보고 싶습니다.
사실 미국에 70년대에 일어났던 네오콘 운동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년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980년대 후반부터 대한민국의 종북 좌익들이 어떻게 했는가. 사실은 배고픔을 견디면서 시민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이 자기들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바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방식으로 지금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저 같은 제가 우리 대학 모임에 동기 모임에 나가면 왕따입니다. 왕따. 다 좌익이거든요. 저 또래는 다 좌익입니다. 저 혼자 그냥 아주 별난 놈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따돌림 당하는 왕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야 됩니다. 바로 미국이 이랬습니다. 미국이 60년대 말에 베트남전을 겪으면서 좌익 세상이 됐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70년대로 넘어오면서 미국이 바로 이 신보수주의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이 뭘 만들었느냐? 바로 이런 이념의 진지를 우익 사상 이념의 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위클리 스탠다드 아시죠? 이것이 바로 미국 보수주의의 이념의 진지입니다. 이 네오콘들이 만드는 잡지였고 그리고 요새 폭스뉴스 아시죠? 이렇게 신보수주의를 대변하는 매체들이 등장했고 무엇보다 이것이 가능했던 건 바로 이 네오콘의 인맥과 자금입니다. 역시 미국인들은 자기들의 나라의 근간이 되는 그 보수주의에 대해서 투자를 할 줄 알고 그래서 이런 매체를 키우고 전사들을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국은 저는 언론인이기 때문에 언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 이념을 대변하는 대한 언론이 등장해야 된다. 마치 좌익 진영에 이 한겨레가 있는 것처럼 우익 진영에서 어떤 뭔가 대한 언론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으로 제가 다니던 회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 다니던 회사에서 저에게 이제 국경 특파원을 제가 발령을 냈는데요. 국경 특파원으로서는 사실은 워싱턴 특파원과 마찬가지로 기자로서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제가 박차하고 나와서 이 자유일보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자유민주 진영의 이념의 진지가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이 한국의 자유일보가 만들어졌고요. 그 방식은 바로 이 한겨레가 만들어졌던 방식을 지금 따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북 좌파들에게 한겨레가 있다면 자유민주 진영에는 이 자유일보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유일보 내지는 우익신문이 좋다고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이렇게 좌익신문도 있어야 됩니다. 중도신문도 있어야 되고 우익신문도 있어야 됩니다. 국가는 절대로 이 신문시장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좌익신문을 보든 중도신문을 보든 우익신문을 보든 시장의 독자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굴비 반찬을 먹든지 간에 김치 반찬을 먹든지 간에 다 골라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우익신문이 굴비 반찬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식당가에서는 굴비 반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먹고 싶어도 굴비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굴비를 만들고자 합니다. 독자들이 이 굴비를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자유일보는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 패거리를 짓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할 말을 하는 독결인 신문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이후에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 우익 전사들이 여러 가지 대한 언론을 형성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수준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퀄리티 높은 수준 높은 뉴스를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실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프로페셔널 신문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일보는 어떤 철학과 사상으로 이것을 만들 것인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건국 정신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자유입니다. 이 국부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36년 항일투쟁도 개인의 자유활동과 자유판단권을 위해서 싸운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애매한 실체가 없는 민족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개인의 자유와 자유판단권을 위해서 싸운 것이라고 명백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규정되지 않은 북한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김구 선생의 남북 연성론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자유일보는 비판을 합니다. 몽롱한 민족의 개념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 개인의 자유활동과 자유판단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우리나라가 나갈 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그 노선으로 걸고 싸우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국제공조로 가는 길이고 미래의 한국의 선진국으로 이끌 개념이 바로 이 자유라는 것을 이 자유언론은 우리 자유일보는 강조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체 없는 민심이 아니라 국익과 개인의 자유권 신장 위주로 기사를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건국 이후 일관되게 우리 정부를 정복시키려고 하는, 우리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북한의 대남 공작과 반정부 운동을 폭로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 자유 승공 통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그 위대한 나라와 그 국민의 사생관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났을 때 한국에 있는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라는 미국인 교수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이 천안함 폭침 사건 때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했습니다. 어떤 글을 기고를 했느냐면은 주한미군 모두 철수해라. 주한미군 모두 철수해라. 이런 내용의 기고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분이 부산의 동서대학의 교수로 계신데 자기 제자가, 부산 학생들이 보통 해군을 많이 갑니다. 제자가 해군에 지원했다가 천안함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전사를 한 거예요. 전사를 했는데 학생들이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하더래요. 자, 여러분, 미국에서 텍사스나 LA 어디에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젊은이가 가서 전사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지역의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지역 공동체에서 얼마나 이 추모 물결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자기 동료가, 자기 친구가 군에 가서 전사했는데 아는 체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브라이언 교수가 이 나라는 앞으로 가망성이 없다. 우리 주한미군의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와서 피를 흘릴 가치가 없는, 미래가 없는 나라다. 때문에 주한미군 모두 철수해야 된다. 그런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인데요. 우리 자유일보는 이 대한민국이란 위대한 나라와 우리 국민들이 어떨 때 죽음을 무릅써야 되는지 이 사생관을 이 기사를 통해서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사문화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좌익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냥 정치적으로 데모 많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극기 흔든다고 좌익들하고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기느냐? 바로 이 정신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골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와 문화입니다. 좌익들이 역사를 완전히 자기들의 역사물로 만들었고, 교과서에 그놈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를 좌익 중심의 세계관으로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계를 완전히 먹어버렸습니다. 이 역사와 문화 분야에서 우리 신문은 좌익들과 전쟁을 벌이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국제 콘텐츠입니다. 지금 우리 신문에 워싱턴 특파원이 도널드 콕 전 뉴욕타임스 기자인데요. 그리고 이 국제 문제를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자유통일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해설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민주화 운동과 북한 인권 운동을 전문적으로 해설 보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문에 북한의 대남 공작 70년사가 연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연재한 필자가 신분을 공개할 수 없는 대남 공작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생포대에서 북한에 실제로 공작원 했던 사람들인데 194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 공작이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연재물을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 리버티 네트워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오늘 송근관 목사님 계신데 여기 시니어 타임즈 US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드 코리아 USA가 있습니다. 우리 신문에 보면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 자유 진영의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자파닌데스는 일본에서 나오는 자유 진영의 매체입니다. 여기 클릭만 들어가면 이 LA에서 만든 시니어 타임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동안의 언론들이 자기 매체 언론들이 동업자라고 다른 언론들을 봐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 자유일보는 다른 매체들을 사정없이 물어뜯겠습니다. 지금 미디어 오늘 언론 노조는 언론을 비판하는 매체는 모두가 좌익들입니다. 그래서 일명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동업자라고 봐주지 않고 우리 자유일보는 이 고슴도치처럼 나를 세워서 언론 패거리 안에 들어가서 굴러버리겠습니다. 굴러버리면서 다 찌르겠습니다. 그 기자들 패거리에 뛰어들어서 그냥 굴러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피투성이로 배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대한민국의 언론 현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노조와 정부의 MBC, KBS 등 방송 장악 음모를 폭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 신문에서 이런 그 연재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봐주시면은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제 오늘 이까지로 마치고 배고프시다 식사.